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뉴스 단속반! 단속반 빠밤. 추추추! 오늘도 열심히 단속했습니다. 네. 자, 이건 왜 가짜뉴스입니까? 이거 저기 아침에 빵 터진 네. 칼럼이었습니다. 최보식 칼럼. 또 한 명의 언론인이 소리소문 없이 구속돼 있다. 이 누굽니까? 저기 그 고발뉴스 뉴스 비평에서도 네. 몇 번 언급이 됐었던 네. 전 월간조선 우종창 유정창 기자. 유튜버 유정창. 근데 이거를 전 월간조선 기자라고 하지 않고 많은 언론들이 유튜버라고. 예. 바로 그 또 한 명의 언론인이 소리 소문 없이 구속돼 있다며 일방적인 우종창 사실상의 1인칭 시점에서 쓴 칼럼을 이렇게 용감하게 지면 한 면을 털어서 실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저는 참 조선일보가 아주 분열적인 기사를 쓰고 있다. 여기 보면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이건창 기자 8월 5일 제목에 보면 실형받은 유튜버까지 1억 선배서. 네. 자기들한테 불리할 때는 네. 월간조선, 조선일보라는 걸 뺍니다. 네. 그리고 아주 힘없는 일반 그냥 일개 유튜버까지도 조국이 짓밟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언론에 마치 탄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기사를 쓰고 싶을 때는 또 한 명의 언론인이라고 갑자기 유튜버를 언론인으로 승진시킵니다. 네. 지네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도 되게 웃긴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웃기면 한번 웃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웃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이게 소개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소개할까요 말까요? 아니 한 두 부분 문장 정도만 소개를. 두어 문장만. 왜 우종창이 거기가 나오나? 아니 우종창은 월간조선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대. 자, 여기선 유튜버라고 그러더니 예. 유튜버가 갑자기 몇 대목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또 놀란 것은 우 씨가 소리 소문 없이 이미 수감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 알고 있었는데. 보도 다 났어요. 소리 소문 법정 구속됐다고. 이 TV 뉴스에도 다 나왔습니다. 예. 이런 소리 거- 되게 크게 났고 소문도 많이 났는데. 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나 보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갇혀 있다 왔나 보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여기 보면은 네. 유튜브 방송을 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판이 일단 구속을 시켰잖아요. 음. 근데 이 뒤에 보면 음흠. 법정 구속했다. 음. 여기 당시 취재 협조문을 보냈는데 이것만으로 사실 확인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럼요. 하지만 유튜브는 유튜브에서 갑자기 굉장히 유튜브에서 옹호를 합니다. 개인의 의견 주장, 표현 수단일 뿐이다. 이거는 주장이 아니라 단적으로 이 판사를 만났다, 밥을 먹었다 라고 팩트를 규정했죠. 이거는 그러면서 주장이 아니죠. 또 유튜브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현행법상 언론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 확인 책임을 언론기관만큼 엄격하게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시청자 몫이다. 그러면서 이 뒤가 더 웃겨요. 우 씨의 열렬한 팬들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거의 전 국민은 그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조국이 민정수석 재임 시절 개인 유튜브까지 체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건 뭔가 변태적인 장면이다. 이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글이 진짜 변태적인 글이다. 저기 난 진짜 이 조선일보가 정말 급한 거예요. 지금 엊그제도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을 저격하는 엉터리 오보 기사 같은 경우도 지금 다급한 거야. 채널 A도 잘못하면 문 닫게 생겼거든. 네. MBN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TV조선도
멀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거의 내전적 상황으로 총질하는 거야 지금. 옛날에는 아주 글을 좀 날카롭게 신문으로 이렇게 잘 벼려서 이렇게 찌르려고 그랬는데 이제 네. 진짜 막 총을 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음. 유튜브에 대해서 네. 얼마나 음. 무책임하게 막 선전선동한다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비난 기사를 써왔는데 음. 갑자기 유튜브는 개인의 의견 주장 표현 수단일 뿐이야. 아 대단합니다 정말. 아, 예. 좀 급했어요. 예, 좀 처참하네요. 이거 글이라고 썼는지. 아주 길게 썼습니다. 예, 거의 변태적인 글이었습니다. 성명서가 한번 나올 법도 한데 조선일보에서는. 네. 예. 조선일보 한상혁, 윤석열, 한동훈 쫓아낸다 전화. 요게 네. 오늘 일면에 실린 이게 뭐야? 좀 이틀 전 게 아니라 어제 오늘 기사네요? 오늘 기사입니다. 뭐야? 오늘 일면에 실렸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마치 권경의 변호사가 네. 폭로한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 보십시오. 제가 어제 일면 조선일보 일면을 여기 보면 아니 요것도 이제 오늘 3면에 실린 기사고요. 어제 일면을 보면 이게 어제 일면입니다. 자, 뭐야?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그러면서 보도 몇 시간 전에 방송 관장하는 분이 내게 연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실명을 조선일보가 어제 일면에서 확 박았지.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쫓을 보도 나간다. 그러니까 MBC가 보도하기도 전에 고위 관계자께서 내게 방송 내용을 다 알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 네. 어제 조선일보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탄핵이 됐어요. 보도 이후에 전화를 한 게 한상혁 위원장이 공개를 했고 그거를 권경의 변호사도 인정했어요. 오류 인정하고. 그러면 핵심 보도의 핵심 내용과 주장이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럼요. 사실상 오보입니다, 이거. 사실상 오보가 아니지. 오보죠. 오보 그냥. 네. 그러면 오보를 인정해야 되는데 아까 오늘 일면에서 논점을 탁 비틀어버려요. 어떻게 비틀냐면 한상혁, 윤석열, 한동훈 쫓아낸다 전화했다. 그러니까 보도를 미리 알고 미리 나간다 전화했던 게 핵심이었는데 요게 탄핵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쫓아낸다는 전화했다라고 오늘 살짝 바꿔서 기사를 다시 썼네. 그렇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 이건 진짜 돌려줘야 돼. 네. 변태적 기사네요. 네. 야.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조선일보랑 마치 같이 회의를 한 것처럼 그 프레임 전환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시 어제 중앙일보도 보도의 핵심 초점은 MBC 보도가 나가기 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미리 알고 고위 인사 보도 나갈 거라 전화. 뉴스 직전. 요게 핵심이었던 거지. 근데 요게 탄핵됐어요 어제. 권경의 변호사도 오류를 인정하고, 네. 예, 사과 문자까지 보냈죠. 예, 요거는 물러났어요. 그러면 이 사안은 사실상 정리가 된 겁니다. 진짜. 근데 절대 항복하지 않고 엉뚱한 걸 가지고 결상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네. 방송 나가기도 전에 방통위원장이 보도 내용을 알고 있었다. 요거는 누군가 보도 내용을 공유해 줬거나 또는 방통위원장이 연루가 됐을 의혹이 있다. 네. 라고 하는 것이요. 이를테면 지금 로또 추첨을 하고 있는데 로또 1등 번호가 나오기도 전에 로또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듯이 보도 나가기 전에 관계인이 알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알려면 알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네. 이 얘기 그런데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깠잖아. 자기가 방송 이후 1시간 정도 있다가 권경혜 씨한테 콜백한 거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 본인도 인정했어요. 네. 권경혜 변호사도. 근데 다시 이렇게 논점을 바꿔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히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서로 한동훈에 대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인 간의 무슨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사인 간의 자리에서 말한 거야. 그거 가지고 지금 사상 검증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대단히 이건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기사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관련해서 좀 가짜 뉴스를 적발을 했습니다. 이건 어제 네. 정말 이걸로 한참 웃었어요 저희가. 방송을 관장하는 분은 우리가 알기에 김용민밖에 없잖아. 뉴스 관장. 여기 점 딱 찍고 관장? 관장? 뚫어준다 이거죠. 네네. 네. 더럽지만 깔끔했어 컨셉이. 근데 고위직이 권경에는 자기 보도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네. 공익적이라며 구태여 보도를 하면서 고위직을 한상혁으로 딱 지목을 했죠. 네. 심지어 권원유착 불분나 연합뉴스는 해설 기사까지 썼어요. 네. 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잖아요. 네. 그걸 꾸준히 한동훈 그리고 조중동 그리고 채널A가 아니다 이건 권언 유착 의혹이다라고 계속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데 언은 있어 MBC가. 근데 권이 나와야 이게 권언 유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혐의를 두려고 해도 권이 안 나왔어. 권을 찾아내기 위한 프레임 전환 시도가 사실 지금 KBS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KBS가 취재를 했어 정상적으로. 네. 다만 데스킹 과정에서 삑사리가 나가지고 기사가 좀 세게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권원 유착을 걸려고 막 하는데 소수 노조들이 안 걸린단 말이야. 팩트가 없으니까. 그러던 와중에 한상혁이 보도 나가기 전에 알았어? 방통위원장이 오케이 권원 유착 갑시대 딱 했고 실제로 조선중앙이 기사를 쓰자마자 연합에서 권원 유착 의혹 불분나 그리고 주호영 등 미통당에서 권원 유착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물러나라. 네.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그 악의 그 서클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걸 봤단 말이야.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요게 이제 3시 38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제 기자실에 온 거예요. 방통위원회 기자실로. 권경혜와 연락했는가? 저녁에 권경혜 변호사가 죄송하다고 문자가 왔다. 그럼 끝난 겁니다. 아니 끝났죠. 통화 기록 까고 인정했잖아. 권영애 씨가. 그죠? 네. 권영애 씨의 페북 글의 포인트는 바로 로또 추첨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1등 번호 알고 있었대요. 그 신고란 말이에요. 근데 아닌 걸로 확인이 됐어. 끝. 네. 심지어 권경혜 씨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고까지 답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일방적으로 조선중앙이 기사를 쓴 거야. 그렇죠. 권경혜 씨는 상당히 혐의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 페북에서 쓴 거니까. 네. 근데 그 페북 글을 가져다가 쓸 거면 권경혜 씨의 말을 확인해야 돼 누군가로. 그럼요. 그러면 한상혁 변호사한테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아니라고 그랬어. 본인이 부인했죠. 그러면 다른 뭔가를 가지고 추가 확인이 안 되면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쓸만한 근거를 확보해야죠. 자, 윤석열이 얘기 안 했다. 한동훈 얘기는 했을 수도 있지. 왜? 그 뭐 사인 간의 대화니까. 그죠? 그리고 페북에 이 권경혜 씨가 1시간 반을 통화했다고 했어. 네. 근데 사실은 23분 한 거야. 통화 시간이 다 나오잖아요. 요즘은 뻥을 못 칩니다. 못 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권경혜 씨는 뉴스 전, 그러니까 오후에 1시간 반을 통화한 걸로 페북에 글을 썼어. 네. 자, 지금 권경혜 변호사 페북인데요. 참 딱합니다. 여기 보면 권경혜 씨 어떻게 이분이 변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꽤 오래 이어진 그날의 통화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한상혁 위원장 입장에 대해서 반박문을 낸 거거든요. 여기 보면 꽤 오래 이어진 그날의 통화 내용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 기능을 모르시나 봐요. 수정 내역 보기라는 기능이 있잖아. 요즘 다 있습니다. 너무 웃겨. 여기 딱 보면 처음에는 1시간 반 가까이 통화를 했다고 다 돼 있어요. 응? 근데 이제 한상혁 변호사가 야 1시간 반 아니고 23분이야 그러니까 깨갱하고 고친 거야. 어떡해. 꽤 오래 이어진 그날의 통화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기억의 오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당하고 탄핵 당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게 무슨 주장이냐면 윤석열이랑 한동훈 욕했대요 그 말이야. 네. 근데 이거는 자기 신념에 반하니까 아니 모든 국민이 똑같이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행위의 결과에 대해 깊은 숙고 없이 올린 글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냥 자기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올린 글이에요. 그냥 사과하면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요. 마치 MBC가 그때 A 검사장으로 익명으로 보도를 했는데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언급을 했느냐. 근데 제가 오늘 최강 시사에서도 그 김양순 기자랑 같이 얘기를 한 네네. 부분인데요. 이미 MBC 보도 전에요. 네.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 음. SNS, 그리고 기자들, 심지어 법조계 인사 이런 분들은 다 실명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거를 제가 또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네. 이 행위의 결과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올린 글이라고 계속 반성을 하면서 또 행위의 결과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또 계속 글을 계속 씁니다. 글을 올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상혁 변호사가 위원장이 3월 31일 날 전화할 당시에 MBC가 A 검사장으로만 보도했는데 어떻게 한동훈의 이름을 거명했는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대. 그래서 권한유착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래. 굉장히 클리어한데요, 그 부분은? 이 권한유착 의혹을 이분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 A 검사장으로만 보도했는데 비록 뉴스 끝난 후에 전화를 했지만 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을까? 권한유착 아니야? 라고 대단히 허술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분이 변호사 맞는지 권경혜 씨가 너무나 논리가 없어요. 자, 저기 보면 권경혜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이제 기자들이랑 쭉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 MBC 보도엔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알고 있었다고 권경혜 씨는 얘기하네요. 야, 니네들도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MBC 보면 다 익명인데요 라고 바보처럼 기자들이 묻고 있어요.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한심한 거지. 한상혁 변호사가. 야 기자놈들아, 한동훈이라는 사실 다 알고 있었잖아 니네. 아니 그리고 솔직히 제가 여기저기 방송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기자들도 있고 이러면은 익명을 계속 갈까 아니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방송 여기 들어가기 보겠습니다. 전에. 3월 31일 MBC 보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다고 말합니다. 채널 A 기자 육성이에요. 이동재. 네. 인터넷 쳐서 나오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그 검사장입니다. 아 이거를 다 알지. 그 이름만 못 바뀌었을 뿐이지. 인터넷에 윤석열 최측근 하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친구예요.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도 쳐봤어요. 윤석열 최측근. 그러면 여기 한동훈이라고 다 나옵니다. 한동훈 응? 이게 특정이 잘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참 말을 해 말을. 아니 좀 기자들도 그렇고 좀 이 권경희 변호사도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른 척을 하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지간한 저기 이게 다 보도 아는 거예요. 당일날 3월 31일 이동재가 얘기한 대로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딱 치면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도 쳐봤다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한동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한동훈을 적시를 한 거예요.
이미 3월 31일 날 방금 우리 민국장이 얘기한 대로 사실상 한동훈을 깠어.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매체들은 한동훈의 이름을 구태여 쓰지 않습니다. 저희 고발뉴스는 그냥 일찌감치 깠어요. 4월 3일이면 이미 3일밖에 안 지났잖아. 아니 그래서 유시민 네. 이사장이 우리는 여기 보면 그냥 유시민이 나와서 여기서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은 다 아는데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한동훈이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트모트냐, 누구나 다 그 이름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 그런 존재냐 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자들은 기자 나부랭인지 기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MBC 보면 익명인데 어떻게 방통위원장 당신은 한동훈이라고 알았습니까? 라고 질문 같지도 않은 변태적인 물음을 던지니까 그게 한동훈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니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 변호사의 정말 허술한 논리대로라면 정말 이게 정상인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여기 왜 MBC가 검사장 A라고만 보도했는데 어떻게 한동훈의 이름을 언급했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찾아보면 의문이 풀릴 텐데 내내 의문을 못 떨쳐서 결국 의문 수준이잖아. 그래도 불구하고 의문 가지고 권한유착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상당히 많은 과거 민주개혁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아노미적인 정상적 사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 문장이 인상적이네요. 네, 이러한 권한유착의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만으로 덮을 수는 없다. 자기가 처음에는 시간을 앞선 문제, 시간을 제기했다가 탄핵당하니까 이런 권한유착 의혹은 그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데 소송을 정확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조선중앙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 권경에는 그건 좀 다르다 생각해 보겠다. 소송은 바로 들어갈 것 같다. 이 기자들 이거 아마 좀 조중동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소송하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이 바보야.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지, 띨띨아. 확인할 거 하고 기사 제목 가지고도 성립할 수 있어. 이런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네요. 이럴 때는 저희처럼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왜요? 음. 왜요? 이거 한번 하면 끝나요. 한상혁 변호사는 언론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죠. MBC 이제 고문 변호사 시절에 저랑 만나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수임해 주셨고, 네. 그 이후에도 제가 전두환 집 앞에서 취재하다가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됐을 때에도 그 소송을 무료로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언론 관련해서 많이 미디어오늘 자문 변호사이시기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도 도와주셨고, 네네, 그렇죠. 민원연의 대표 네네. 또 오래 하셨고, 이 간단한 분 아닙니다. 제가 저희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언론들이 이미 다 한동훈을 쓰지 않을 때도 저희는 고발 뉴스는 제일 먼저 한동훈이라고 이름을 깠죠. 그거 다 나오면 아는데 겁나서 못하고 있는 거야. 한상혁 변호사가 어떤 분이냐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준수 군수님, 이 양반이 14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당이 민자당이 지금의 미통당의 전신이죠. 그렇죠. 네. 3당 합당으로. 네. 미통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관건 금권 선거를 저질렀어. 네. 그 돈을 뿌렸다고, 돈을. 당이 그거를 야당인
민주당을 통해서 폭로했어요. 충남 연기 군수 시절에.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정당한 내부 고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파면됐어. 양심선언 대가로. 연금의 절반도 지급하지 못했어.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칼을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래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소송을 민주당 이상수 변호사, 이분이 네, 우리나라 네. 인권 변호사 중에 참 존경할 만한 분인데, 이상수 변호사를 도와서 법정 싸움을 벌입니다. 고대 법대를 나왔지만 그 사시가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무죄를 다투기 위한 소송을 하다가 회사를 아예 그냥 때려치고 변호사가 나중에 된 사람이에요. 네.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법정에서 싸우다가 효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런 진실을 밝히는 내부 고발자를 돕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변호사의 뜻을 키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세요. 사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도 생전에 많이 찾아뵀거든요, 아버님을. 근데 저희 아버님 1월 달에 돌아가셨을 때 그 즈음에 같이 상을 맞아서 제가 한준수 군수님한테 인사를 못 드린 게 한인데, 네. 정말 훌륭하신 아버지의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잘못 걸렸죠. 자, 진석사.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척척석사 진석사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작전 알고 있었다. 요거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작전이란 네. 단어가 나왔군요. 그렇죠. 최강욱, 황희석의 작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거 알고 있었다라고 조선중앙 기사를 가지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요거는 100% 걸립니다. 100% 걸리죠. 진석사의 페북 글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공작정치, 권원유착의 실체. 한동훈과 조중동이 그토록 세우고 싶어하는 프레임, 권원유착이 실제로 드러났다는 취지로 단정적인 글을 쓰고 있어요. 딱 걸렸죠. 자, 여기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권경의 식의 인식 오류가 엿보입니다. 한 위원장의 통화를 한 것이 보도 이유라고는 하지만 그 말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3월 31일 MBC 보도에는 아직 한동훈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그 설명을 계속 해줄 수도 없고 답답하네. 한동훈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벌써 한동훈을 쫓아낼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장, 이 열린민주당 대표이자 의원, 같은 당의 최고위원 황희석이 한동훈을 쫓아내는 작전을 공유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성급한 예단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이건 단정하고 있잖아요. 시사한다, 단정한다. 요거는 단정하는 뜻이에요. 시사는 it means, imply. 그냥 시사, 이렇게 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뭘로 전해졌다, 알려졌다 라고 추측한다, 이런 수로가 아닙니다. 시사하는 것은 이퀄이라는 뜻이에요. 의도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권경의 변호사의 인식 오류와 마찬가지로 3월 32일 MBC 보도에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여기 윤석이 한 칸 띄고 인터넷에 최측근 이렇게 치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해서 딱 치면 이렇게 한동훈이라고 이름이 뜨는, 사실상 특정을 한 겁니다. 그날 3월 31일 MBC 보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유경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진석사는 한동훈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네가 작전을 공유했고 의도적이었다 라고 무리한 단정을 합니다. 소송에서 반드시 질 거라고 좀 확신하는데요. 자, 이 공작, 이제 공작이 돼버렸어. 이 공작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간부까지 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It means 이거 단정입니다. 거기에 MBC가 동원됐고 MBC가 KBS 이용당했습니다. 이것도 KBS가 저는 진석사를 지인삐에로 삐에로 지인을 소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작에 동원했다라고 단정했죠. 이건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울지검에서 이제라도 한동훈을 잡아 넣으려고 했던 그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했습니다. 조국 잡아 넣는 열정에 지금 100분의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 이 인식이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아니 저기 피의자 조사도 한 차례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척척석사 진석사가 딱 걸렸다. 그렇게 전해드리면서 가짜뉴스 마치고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